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제 사기소송 재판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게요. 사기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보상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미국 민사소송의 불합리성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나눠볼게요. 소송을 할 때는 원고와 피고가 있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에요.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피고가 패소할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소송으로 지는 경우는 재심 청구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확률도 높고요. 또 다시 패소할 확률도 높아요. 자, 계약 위반이냐 사기 계약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국 분들도 많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계약을 했는데 상대가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걸 회피했을 때 과연 이거를 계약 위반으로 할 것인지 사기 계약 소송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제 경험을 좀 나눠볼게요. 계약 위반일 경우에는 피고의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피고가 다시 한번 또 파일링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민사기 때문에 다시 소송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몇 배의 변호사비가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소송할 확률이 많지 않아요. 아주 큰 사건인 경우 제외하고. 하지만 사기 계약 소송을 할 경우에 원고가 패소를 할 경우에 피고가 방어를 하기 위해 들어간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소송 비용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계약서에 재판을 했을 때 패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두 가지 다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계약 위반 같은 경우는 받아낼 수가 없고 사기 계약 같은 경우는 피고만 받을 수 있어요. 원고는 이거를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냥 재판 과정에서 파일링 페라든지 아주 소정의 돈밖에 못 받아요. 변호사비를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자, 승소하냐 패소하냐 그 차이인데 승소를 해도 보상금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승소만 해가지고 보상금 못 받으면 재판을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법원이요. 승소를 해서 보상금 지불을 단 얼마라도 하라고 집행이 내려져도요. 상대가 돈을 안 줄 경우에 그걸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집행하라고 말 한마디지 돈 안 주고 버텨도 법원이 그걸 무슨 강제성을 해서 그 돈을 받아내주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승소와 보상금 청구는 별도로 진행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돈 천불이든 만불이든 보상금을 하라고 해도 그 승소된 그 결정문을 가지고 또다시 보상금 청구를 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재판 끝났다고 상대가 돈을 준다 그게 아니에요. 재판이 끝나서 피고가 지어서 돈 천불이 이상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피고가 돈을 안 주고 버팅기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보상 청구하는 과정은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분들이 모르시는 게 건설업자하고 뭐 소송을 했는데 만불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돈을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해요. 왜냐? 보상금 청구는 별도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피고가 만일 뭐 1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도요.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변경을 해서 재산 은닉을 하거나 아니면 파산을 할 경우에 뱅크럽시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법적 소송이 걸려 있어서 민사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할 때 이걸 제출해도 인정을 못 받아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파산을 하지 않아도요. 이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 피고 입장에서 은행 어카운트 하나 돈을 찾을 수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 재산을 찾을 수 없으면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사기꾼 홍성호, 영어 이름 샘 홍이고요. 사기꾼 아네초, 영어 이름 켈리 아닙니다. 홍성호는 테아차피에 거주하고 또 세리토스 딸 집에 같이
중간에 일주일에 왔다 갔다 병행해서 살고요. 아내초는 세리토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파라마운트에서 비디오과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 비디오과 일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모녀 관계인지도 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자기 딸이라고 하기 때문에 딸이에요. 왜냐면 아내초의 남편과 아내초의 딸이 박씨예요. 그런데 아내초가 안씨거든요. 근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홍씨예요. 그러면 두 가지 확률밖에 없어요. 홍성호의 아내가 재혼을 했거나 아내초가 재혼을 했거나 아니면 진짜 딸이 아닌데 딸이라고 거짓말해서 공조를 했거나.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증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홍성호와 아내초 이 사기꾼이 법원 파일에 사기 소송에서 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사람 둘을 밝히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요, 비즈니스 E2 비자를 모집하면서 비즈니스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는 그 비즈니스에서 퇴거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갖고 돈만 불에 가까운 렌트비를 안 내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두 건이 걸려 있더라고요, 법원에. 그리고 건축 투자하는 식으로 파트너를 모집하는 거에 사기 소송이 연루돼가지고 그런 또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변호사비께도 몇만 불 또 띄어먹어가지고 또 판결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게 채무 불이행으로 거액재판 소송에도 걸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변호사들이 충분히 자기네 권한에서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찾아봐요. 그러면은 시간당 200불이든 400불이든 왜 청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찾아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류를 어떻게 보느냐? 너무 엉터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값어치 없는 변호사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제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보통 1시간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다른 재판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찍 가서 그 재판들을 과정을 지켜보고 느낀 건데 제대로 일을 하는 변호사가 거의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과연 여기 지금 오는데 몇천 불씩 청구를 한다? 제가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저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가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사기꾼 홍성호 같은 경우는 그런 소송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하나도 안 남겼어요. 어카운트도.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그 아내초 이름으로 비즈니스도 전환시키고 집 한 채에 있는 것도 전환시키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메디컬이다 보조금이다 이런 걸 다 받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캐시로 버는 그런 수입들을 다 그냥 은닉한 거. 그것도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캐시를 뭐 1년에 2만 불 이상을 챙겼다든지 이것저것 쓰고 그런 그 정말 더러운 짓들을 해왔던 기록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전혀 몰랐었는데 재판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잠 못 자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변호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었는데 왜 변호사들이 이런 자문을 주지 않거나 왜 이런 자료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너무 분통이 터진 일이었어요. 자, 민사 사기 소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요,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는 형사 사기가 되는데 개인과 개인의 이런 사기 소송은 민사 소송이 돼요. 그런데 이제 개인과 개인 거래 중에서 은행을 관련했다든지 이렇게 정부 개입된 그런 관공서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또 형사 사기가 되는데 이런 개인과 개인의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거 돈을 주고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다 민사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 소송이라서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소송의 위험성만 더 높았던 거예요. 소송 비용이요, 보상금보다 몇 배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기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일을 하고 있지만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진행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이 현저히 적대요. 5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사기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더 현저히 낮대요. 그런데 그 사기 소송에서 또 승소할 확률은 더더욱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미 전국의 민사 소송에서 거의 5%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더더욱 변호사도 없이 사기 소송 그것도 무제한 금액 제한 없는 언리미티드 시빌 케이스에서 소송하는 케이스는 거의 미국 역사상
없을 거라고 또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희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민사 사기 소송에 대해서는요, 보상금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승소를 해도요, 법리에 따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보상금이 100불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10만 불 이상 들어가면서 실제 보상금이 100불 나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 사기 소송은요, 사기 범죄 기록으로 남지가 않아요. 정부를 상대로만 했을 때 사기 범죄 기록이 남아요. 이것이 가장 저는 불합리성이라고 봐요. 사기 소송에 걸렸는데 어떻게 이 범죄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크레딧 리포트에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미국이.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반복해서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죠? 법원 자료에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기록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강제 지불 구속력도 없어요. 청구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줘라 그래도 사기꾼들이 피고인들이 그냥 재산 은닉해도요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이렇게 그 뱅크럽시 파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송이 끝난 다음 뱅크럽시 파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민사소송이 또 문제점이더라고요. 자, 재산 은닉이나 파산할 경우 어떻게 받아요? 법에서 보호해주지 않아요.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본 사람만 피보는 거예요. 민사 사기 같은 경우는 다시 사기를 쳐도 중벌에 처하지 않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 4차 계속되는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사기친 기록을 같이 여기 못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쳐왔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정부를 상대나 은행을 상대로 사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사건이고 예전의 사건들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사건들이에요. 이게 미국 민사 소송의 가장 큰 문제들인 것 같아요. 왜 사기꾼들한테 중벌을 처하지 않는지, 아니면 왜 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는지 정말 제가 개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성호 안혜초 같은 인간들이 계속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기 위해서 아마 잔머리도 쓰고 있을 거예요. 입만 벌렸다만 뻥치고 입만 벌렸다만 거짓말하고. 정말 기자 출신들 중에서도 쓰레기 기자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lacourt.org로 들어가시면요. 예전에 그 사람 이름으로 어떤 그 재판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소송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유료인 경우 있고 무료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변호사가 이런 정보를 전혀 클라이언트한테 주지 않았는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아마 민사소송이 예전에 뭐 사기를 10번을 치건 100번을 치건 이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연관시키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예전에 이 사람이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기를 칠 목적이 강했다는 걸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요. 천재 변호사도 다 필요 없고요. 유능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변호사 다 필요 없어요. 일을 제대로 하는 변호사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50명 이상의 변호사를 일주일 동안 보면서 정말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최대한 변호를 좀 잘하려고 하는 변호사를요.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र्트에서 정말 너무 막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났었어요. 제가 모르는 의뢰인이지만 저 변호사를 믿고 지금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이 얼마나 지금 뜯기고 있는지를 제가 적나라하게 봤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링크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로 해서요. 케이스 액세스라고 여기 지금 빨간 걸로 돼 있죠. 그걸 클릭을 하면은요. 케이스 넘버만 있으면 이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케이스 번호하고 이제 콜트 파일링 한 거, 그거 해서 설치하면은 어떤 문제로 이렇게 소송이 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날짜별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료예요. 이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도 있어요. 이거는 유료인데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Unlimited Civil Case, Probate, Family Law
이런 경우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람 이름으로 소송 진행된 게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요. 니미르르 세비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퇴거 소송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게 스몰 클레임 같은 경우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이름별로. 그런데 이제 페이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흔치 않은 사람들은 페이지가 짧게 뜨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지만 이름이 흔한 분들은 페이지가 여러 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 건 한 건 볼 때마다 요 피가 이제 붙는데 그래봐야 뭐 한 30불 미만으로 다 확인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변호사가 이것만 언지를 줬어도 제가 다 확인을 해봤을 텐데. 그리고 뭐 제가 또 문제가 또 있죠. 왜냐면 사기 소송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계약면에 있어서 돈이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 있으면요. 반드시 이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 사이트 링크 해드릴 거예요. 디스크립션에. 코트 사이트에 아이디를 등록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뉴 어카운트, 그리고 이제 등록이 끝나면 왼쪽에는 이제 그냥 일반 로그인 아이디로 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 게스트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게스트로 들어가면 피가 더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등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그 판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도 한번 보시면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재판이 9시 반부터 있었고 코트가 시작은 8시 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1시간 정도 한 5, 6건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판사의 성향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사가 어떤 말을 듣기 싫어하고 어떤 말에서 잘라버리고 어떤 말은 들어주는지를 그걸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재밌는 이야기도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재판이 끝난 다음에 지인께서 드라마 하이에나를 보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거기서 김혜수 님이 열연했던 정금자 변호사의 모습과 제가 재판 과정을 했을 때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론 인물은 전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판을 봤는데 정말 제가 심리전에서 이겼던 것과 똑같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판을 하면서 판사가 어떤 말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싫어하고 그리고 판사가 어떨 때 듣기 싫어서 잘라버리고 그걸 제가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상대 변호사가 어떻게 대답을 할 때 흥분을 하고 어떻게 대답할 때 조용히 얘기하는지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할 때 저에게 더 어텐션을 하는지 집중을 하는지 그리고 증인이 어떨 때 떨리는지 그 하나의 떨림까지 제가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향에 맞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제하고 또 얘기를 또 할 때 많이 줄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재판 가정 할 때 어떻게 심리전을 이겼는지 다음에 조금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법정 통역사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이민자가 이런 재판이나 한다고 그러면서 비난 많이 받았어요. 특히 골수 100인분 세 분이요. 자기는 그래서 이런 재판에 대해서 배심원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판사님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빼달라고 얘기한 그 백인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꿋꿋하게 5일간의 재판 과정을 제가 통해서 심리전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조만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시작되는 이야기 꼭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재판 과정 몇 달 전부터 올린 게 있어요. 소리는 조금 깨졌지만 그걸 같이 경청해 주시면은 혹시 법적 문제가 걸리거나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 이야기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